안녕하세요. 금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커피 시인으로 유명한 윤보영 시인의 짧은 감성시를 살펴보고 윤보영 시인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 신비를 풀어보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은 1961년 경북 문경 출생으로 저와는 같은 고향에 가까운 선후배 사이입니다. 1998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2000년 초에 이미 팬클럽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초기 단계부터 대중 독자와 함께하는 시창작 활동에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2002년 백두대간 하늘제에 집필시를 마련했는데 윤보영 시인의 고향집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2004년 7월 이곳에서 시와 사람과 해바라기의 만남이란 축제를 처음으로 팬들과 함께 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축사를 하러 모임에 갔었는데 수많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있는 고향집에 다양한 형태의 시화가 전시되고 신앙송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전국에서 참가한 윤보영 시인의 팬들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축제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윤보영 시인은 마치 누이가 시를 뽑아내듯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짧은 감성시를 창작해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 소통하는 문학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009년에는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서 마저 주목하는 시인이 되었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동료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시가 수록되는 등 활발한 문학활동과 대중적 지명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학교와 기업체, 최근에는 인터넷 중강좌 등으로 감성시 쓰기 공식 특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인은 감성시 5,000여 편, 커피시 1,500여 편을 창작해 세상에 그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랑처럼이란 시집을 비롯해 20여 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인터넷 SNS는 물론 신문과 극장 광고, 시거리, 시공원 등에서 윤보영 시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윤보영. 자다가 눈을 떴어. 방 안에 온통 내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내 생각이 오히려 밀려 들어오는 거야. 어쩌면 좋지? 이 시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데요. 2008년에는 전국 영화관에서 광고시로 소개되어 더욱 유명세를 떨쳤죠. MG 새마을금고 극장 광고, 영화관에 찾아온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시를 광고의 소재로 쓰게 된 계기도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큰 감동을 주는 윤보영 시에서 그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시는 윤보영 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어린 학생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매우 쉽고 감동적입니다. 또 이 시는 시인 자신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답을 하게 하는 독자의 몫으로 돌리기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창작을 지도할 때 시인이 너무 친절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 시가 바로 그런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커피 윤보영.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윤보영 시인은 커피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2000년대 들어 커피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 흐름을 캐치해 자신의 감성시에 커피 대중문화를 입혀 자기 브랜드화를 꾀한 것이죠. 그만큼 시대 흐름을 읽고 앞서는 대중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커피를 주제로 1500여 편의 짧은 감성시를 써오고 있는데요. 시의 20번째 시집 세상에 그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랑처럼을 출간할 때 감성시 5000여 편 중에서 독자들이 1차로 1000여 편을 먼저 선정을 하고 30여 명의 시 선정단이 2차로 그 중에서 우수작을 뽑아 시선집 형태의 시집을 엮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커피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시 앞부분은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라는 마지막 부분의 시적 반전이 독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물론 여기서 그대는 단순히 이성간의 사랑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죠. 윤보영 시인의 팬이신 배재욱 변호사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그대 생각일 수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그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커피와 그대의 생각은 하나의 비유요, 상징이죠. 짧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독자들이 윤보영 감성시에 열광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보영 시인은 감성시 쓰기 10가지 공식을 만들어 이 공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시를 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공식을 살펴보면 제1공식은 사물이나 사실에 시인의 추상적인 생각을 더해 감동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제2공식은 사실에 일상적인 감정, 나아가 확대된 감정을 더하기입니다. 제3공식은 독자의 몫으로 돌리기, 4공식은 알려진 이야기거리에 감정 넣기, 5공식은 감정 확장하기, 6공식은 극적인 반전, 7공식은 그림 그리기, 8공식은 비교하기, 9공식은 몰아가기, 10공식은 편안하게 생각하기입니다. 윤보영 감성시 쓰기 공식의 핵심은 일반적인 서정식 창작 원리인 성경 후정, 즉 먼저 경치를 읊고 이를 활용해 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성경 후정의 창작 원리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앞부분에 경치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사실을 드러내고 뒷부분에 뜻에 해당하는 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방식이죠. 이 성경 후정 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6공식인 극적 반전 기법입니다. 극적 반전을 통해 시적 감동을 창출하는 원리이죠. 제가 시 창작 강의를 할 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주 예로 드는 것이 시의 구조는 개그의 원리와 유사하다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개그가 뒷부분의 반전으로 관객의 폭소를 자아내듯이 시 또한 앞부분의 시상 도입을 뒷부분에서 시적 반전을 통해
감동을 창출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리고 뒷부분에서 극적 반전을 통해 독자에게 지적, 정서적 충격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대표적인 시 장르가 바로 시조인데요. 초장의 도입과 중장의 전개를 거쳐 종장에서의 반전을 통해 문학적 예술성을 확보하는 시의 구조이죠. 하이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시석이 일공식에 해당하는 성경후정의 창작 원리를 작품으로 살펴볼까요? 국민시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일도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풀꽃 일,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마지막 구절 너도 그렇다의 반전으로 이 시가 극적인 감동을 폭발하며 시의 생명력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하이쿠는 어떨까요?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모리다케의 하이쿠인데요. 떨어지는 것이 꽃잎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나비였네라는 마지막 구절의 반전이 이 작품을 좋은 하이쿠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보영 씨는 이렇게 극적인 반전의 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영원한 모토인 사랑과 그리움, 행복이라는 숨결을 시에 불어넣으며 누가 읽어도 공감이 가고 또 시의 주인공이 되는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감동적인 감성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원리야 다 아는 것이지만 윤보영 시인의 시처럼 좋은 감성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런 감성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동적인 시를 빚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와 감성으로 창작한 대표적인 윤보영 시인의 시가 바로 이 커피라는 감성시입니다. 윤보영 시의 대부분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선물, 윤보영. 사랑합니다. 잠자리를 들기 전에 이 말을 곱게 포장합니다.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 선물이란 작품도 같은 구조이죠. 시의 뒷부분에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주기 위해라는 포장의 이유가 독자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는 원리죠. 개그가 웃음을 폭발시킨다면 감성시는 감동을 자극합니다. 단추, 윤보영.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너였다면 내 마음에 달았을 텐데. 단추를 다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죠. 누구나 경험한 그런 일상의 장면을 끌어오는 것이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쓰기 공식 그 네 번째 알려진 얘기거리의 감정 넣기 창작법입니다. 단추를 다는 흔한 일이지만 단추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하게 하는 시적 반전으로 이 시는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슬픈 영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화는 그대를 만나다 깨는 꿈. 슬픈 영화라는 시도 무척 짧은 시인데요.
그들을 만나다 깨는 꿈이 바로 가장 슬픈 영화라는 반전에 공감하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창작 원리를 요약하면 1. 시상을 일상에서 찾는다. 2. 모든 사람이 독자가 될 수 있게 쓴다. 3. 시를 읽은 독자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게 쓴다. 4. 제목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오른 시상을 먼저 쓰고 거기에 최적의 시적 효과를 주는 제목을 붙인다는 뜻이죠. 5. 독자가 시라고 여기는 시를 쓴다. 우리가 마케팅 원리를 이야기할 때 고객 중심을 강조하듯이 시 창작도 시인 중심의 시가 아니라 독자 중심에서 시를 써야 한다는 뜻이죠. 6.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내용을 시로 쓴다. 이 또한 쉽지 않은데요. 맑고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를 써야 그 감정이 독자에 전이되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윤보영 시인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해온 서수옥 시낭송가는 윤보영 시인의 시세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시는 참 쉽다, 참 짧다. 그리고 빠른 시간 가슴을 파고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내 얘기 같기 때문에 공감이 빠른 것 같다. 솔직하게 접근하여 독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의 시는 사랑이 있고 짧은 메모 속에도 강한 울림이 있다. 그의 짧은 시 속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야기가 있기에 더 정감 가는 시인이다. 20년 전 윤보영 시인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인은 이미 5행 전후에 짧은 시를 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감각을 갖고 짧은 시를 집중적으로 써온 것이 윤보영 감성시라는 오늘의 시세계를 구축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짧은 감성시 창작에만 머물지 않고 감성시를 시낭송과 커피, 캘리그라피와 결합하여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가 있는 거리, 시가 있는 공원 같은 테마파크 형태로 시의 공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문학 콘텐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윤보영 시인의 이러한 문학 콘텐츠화의 활동을 매우 의미 깊게 보고 있는데요. 무형자산인 문학을 유형자산화하는 재창조가 영상 중심의 문학 콘텐츠의 중요한 과제인데 윤보영 시인이 바로 이러한 분야를 앞장서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 창작 활동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학 콘텐츠와 작업은 그러나 어쩌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은 그동안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해 퇴임을 했는데요. 1961년생으로 이제 60줄에 접어들었으니 100세를 사시는 김영석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이제 본격적인 인생의 함근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보영 시인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면서 초기에 발표한 시인의 동심이 가득 담긴 동시 한 편을 읽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골 마을에 윤보영.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줄어든 만큼 풀벌레 소리가 늘어났다.
풀벌레 소리가 늘어난 만큼 길이 줄어들었다. 길이 줄어든 만큼 오히려 달빛은 더 길어졌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